자, 가방이가 일로 이사 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간사님, 가방이의 노종면, 한민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 나왔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나오라니까 나왔죠. 방송 3법 이거 드디어 되는 거예요 이제? 와, 되는 겁니다. 야, 되는 건가? 이거는 사실상 됐잖아요. 사실상 된 거지. 본회의 가서 이제 통과되겠지? 됩니다. 거부권 행사. 내가 없으니까. 거부권 행사. 야, 방송 3법 얘기한 게 얼마나 됐죠 그동안? 2016년부터예요. 한 4, 수면이 5년 올라내고.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 만다 하기 시작한 건 2012년 19대 국회 때입니다. 그때부터 방송사 지배 난 문재인 개선에 대통령 대한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2017년? 후보 때부터. 아니 16년. 그거는 16년. 아니 시작은 제가 시작? 법을 발의했으니까요. 그때 어. 이미.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그냥 논의도 안 되고 킬돼서 관심을 못 받은 거죠. 기억을 못 하신 거고 본격적으로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소위 절대 의결 정족수. 예, 그거가 들어가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최시중 때 얘기가 처음 나왔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별로 호응을 못 받다가 이제 박근혜 때 수면 위로 급부상했죠.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집권 그러니까 박근혜 때 부상했는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냥 개별위원이 법을 발의하고 노조에서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드디어 하겠구나.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KBS 사장은 국민의힘이 예. 꽂는다. 이렇게들 알아왔죠. 네.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근데 네. 저희 억울한 게 있어요. 간사님. 네. 저희는 사실을 방송 장악하겠다고 정권이 막 나선 적이 없어요. 민주정부는. 이제 뭐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좀 하지 그랬어. 그렇죠. 뭐 라는 일부 말도 하는데 오해도 안 받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뜻이 이 법에 담겼습니다. 이 법을 정권을 잡으면 추진하기가 좀 망설여지죠. 이번에는 우리가 KBS 사장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민주당 내에 그런 의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어요. 당연히. 네. 우리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적나라하게 지난번 과방위 때 박정훈 국힘의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이거는 과방위원들이 밀어붙이는 거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에 동의할 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KBS 사장으로 보내고 싶어 할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당이 돼서 이 법을 추진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박정훈이. 그렇지. 공개적으로 여당은 이런 거 추진 안 했어요. 하지.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제 국힘당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너희들도 하던 대로 해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음에 자기들 기회에 대해서 정권 잡으면 똑같이 방통위 통해서 장악해 보겠다 그런 건데 그렇지. 우리는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고 그러지 않게 하지 않겠다. 이게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민주당은 집권을 해도 국민의힘처럼 싸그리 장악하려고 하질 못하잖아요. 네. 요게 있는 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우리가. 집권할 때는 자기들은 싸그리 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착해요. 착해. 싸그리 못 잡았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못 착한 잡긴 거에 했지만 무능한 거예요? 음? 착한 거에 무능한 아니 거예요? 우리는 상식과 정의가 있는 거죠. 네. 정의롭게 무능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안 거죠. 돼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매번 그래서 했던 거고. 방송 장악은 민주당 집권할 때 해본 적이 없고 보수가 집권하면 항상 그러려고 종편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서 좋았던 거는 보수였지.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먹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니네는 어차피 집권해봤자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사수도 확대를 했고 어떻게 차단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우선 이게 사장이 누가 되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죠. 사장이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사권으로 장악하면 장악된 인사들이 그러니까 보도국도 보수가 장악하고 이러면 보도 내용 자체가 바뀌는 요 시스템이거든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보수가 집권할 때마다 그런 일을 아, 봤는데. 그렇지. 그래 총수는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보수가 집권할 때마다 그랬지. 그치. 이진숙 같이 우리가 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방통위원장을 진보가 들어섰을 때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냥 한상혁만 보수가 한상혁 집권할 때만 위원장. 제가 방송에서 쫓겨났고 그랬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은 이번에 이 법의 내용을 주도하신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이사 숫자를 지금 이제 억울 시스터스. 11명에서 KBS 경우는 15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11명일 때 그 여당 몫이 7. 이제 7이고 야당 몫이 4였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 될 때 한 3명을 자르면 이제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국회 축청 몫을 6으로 줄이고 네. 11을 6으로 줄이고 이제 KBS 내에 이제 종사자들 임직원이 과반수 이상 선택하는 사람들을 3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서 3명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마음대로 뽑을 수 시청자 없도록 둘 종사자. 그다음에 미디어 학회 둘, 법조계 법조계 둘 그렇게 해서 이제 15명이 되니까 한두 명이나 뭐 두세 명으로 바꿔 가지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고 주체가 다변화된 거잖아요. 한 세력이 쥐고 흔들 수가 없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네. 주체를 누구로 할까는 뭐 여러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서도 방법 찾아낼 거야 아마. 아 그때는 뭐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뭐 국민의힘이 학회도 자기 된다고 사람으로 하면. 바꾸고 시청자한테 어떻게 하고 막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 모든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통위가 2명을 추천하는데 학계를 네. 과거에는 이 2명의 학계 추천하게 되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활동 기간 예, 명기해 놨어요. 그 회원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만 네, 갖춘 깨알 사람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도 민주적 선출해라. 절차 네. 집어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행정 장악, 국회 장악하면 뭐 끝이죠. 김호준 총수는 이사는 할 수 있게 했어요. 민주적 절차로 대법관 하셔야 될 분을 일주일밖에 안 되고 이건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되는 거니까. 대법관 하실래요? KBS 이사 하실래요? 대법관이요. 대법관 일주만 시켜주세요 제발.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이사 구성이잖아요. 예. 예, 과거에는 이사회가 곧바로 사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사 구성만 중요했는데 이번에 저희 법안의 가장 중요한 장치는 사장 추천. 추천위원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어떻게 되는 또 겁니까? 사장 추천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서 다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사에서 아 추천위원회는 또 따로 있어? 예, 네. 배심원단처럼 그게 핵심입니다. 100명 그러네. 이상의 그 연령 자기들이 뭐 지역, 쿵짝쿵짝 할 수가 없는 거네. 네. 네. 간사님 말씀하고 우리 뭐 섞여요. 광장장 말씀이 막 이게 섞여서 어떻게 할까요? 전달이 아니, 물어보고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아, 자 오케이, 오케이. 간사님 다시 시작.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100명 이상이 되는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어허. 성별, 연령별, 지역을 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여론조사 방식도 예, 도입하고. 구성해서 이분들이 이제 사장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3명 이상, 3명 이상이 아니라 3명 3명 이하 이하의 복수.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을 하면 그분들 중에 5분의 3이 1차로 뽑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14일 후에 2주 다수 뒤에는 또 결선으로 하고. 결선. 네, 결선 결선. 네,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하기 여론조사 힘들겠다. 기관에 이 수기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국민 표본을 모집하고 거기서 토론 수기해서 2명 내지 3명의 복수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국민 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거기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추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추천하는 거예요. 뽑는 게 아니고. 이사회로 넘어오면 이사회에서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추천을 이사가 할 수도 없으니까 네.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조건이- 이걸 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해봤어요. KBS도 그렇게 했고 MBC MBC도 그렇게 했어요. 어. 그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하. 그걸 복원을 하는데 이게 또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으니 법에 넣은 법으로 겁니다. 근데 한민수 의원 이건 MBC에서 해봤잖아요 이번에. 했었죠. 예, 예.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정권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네. 아니 이거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민노총이 사장 만든다 이거 완전 궤변 플러스 그 망상적 발언이고요. 이거는 누구도 관여 못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안영준 사장 뽑을 때 MBC가 요 방식 플러스 1인 2표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경우는 그때 MBC 내부에서 강력하게 밀던 후보가 예선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 전체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네. 이 경우는. 아니,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야. 이것도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이거 국회의원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총수는 네. 후보자 2, 3위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 국민 오늘 배심원도 팬덤이 강하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사회는 못 통과할 것 같은데. 5분의 3을 못 얻어서 근데 팬덤이 작동하기 어려울걸요? 그렇기도 왜냐하면 여론조사 그 표본 추출하는 식으로 하면 거기에 총수 팬덤이 많이 들어가 봐야 제가 보기에 5%밖에 안 돼요. 아니 팬덤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 기관을 여론조사 꽃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돼요. 그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기존의 11명 중에 지금 정치 구도로 보면 4명이 극우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왔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은 15명 중에 아무리 많아야 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정 정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것인가 연구를 한 거네 이게. 네. 예. 예를 그래서 들어 민정 정권이든 또는 국민의힘 정권이든 누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없게 만들겠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공영방송 사장이면 민주당이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파우치 얘기하는 사람이나 텔레비전 분리징수에 앞장서서 정권의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금 2명을 뽑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근데 국민의힘 세상 그러니까 후보 어제 같은 추천위원회가. 경우도 뭐 자기들 주장하면 반대하면서 특정 성향의 정당이 유리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고. 그 얘기는 보면은 시청자위, 종사자, 학회, 법조계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들한테 지금의 국힘당 하듯이 계속 배척받고 버림받으면은 정권을 못 잡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이러한 단체로부터 지지받을 그럼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받을 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거 하면 국민의힘 이제 극우 말했던 뭐 보수의 여전사 내지는 5.18이 무슨 그 북한군에 의한 행동이다라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 대목이 되게 저희가 기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박장범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파우치 그 단어를 얘기한 사람은 사장 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의 소위 면접 과정에서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혼동하고 있는 거 한 가지. 100명을 근데 짚자면 어떻게 구성합니까? 아니 여론조사 추출 방법으로 한다. 여론조사 추출 지난번에 방법으로 MBC가 완전히? 이미 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KBS도 해봤지 않나요? 이전에 170명까지 해봤어요. 예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에요 시민들이. 네.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료 그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논의할 때도 다 몇 박 며칠 하는데도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뽑아놔도 다 토론할 수 있어요. 그 네, 정도는. 맞습니다. 교육 훈련이 수준이 다 워낙- 돼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를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KBS 사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는 박문진이 그냥 그렇죠. 임명하고 주총에서 추인되고 EBS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뽑으시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으로서 저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간사가 우리 토론회 할 때 이건 역사적 순간이다 그랬잖아요. 네. 왜 역사적 순간이냐면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을 때 할 수 있었어요. 후반기에는 우리가 180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장악할 의지가 제로다 나는. 그래서 방송을 요 대목이 중요한데 방송인이 아니라 국민께 돌려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사추위에 대해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과거에도. 그래야 사추위는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단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데 오죽한 박정훈이 과방위에서 대통령은 동의 안 하실 거다. 못하실 거다. 예. 권력을 쥔 사람은 아, 예. 되는 언론도 순간. 주고 싶어하는 네. 속성이 있으니 너희들도 못할 걸 이런 말이잖아요. 네. 박정훈 순간 그 수준에서 근데 하는 얘기예요. 참 감사해요. 저희가 참 감사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박정훈 의원이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난 간사하다는 줄. 감사하다. 땡큐. 감사패 공식적으로 드리죠. 예, 그다음에 또 감사한 분이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가가지고 비공개 하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나오게 본인 돼 임기 있잖아요. 보장하라는 얘기. 예. 네? 본인 임기 보장하라는 얘기. 본인 임기 보장하라. 그다음에 독임제. 방통위를 대통령과 독임제로 대통령장 임기를 독임제로 맞춰달라는 해줘라. 건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 맞출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왜 이진숙이 그만두면 본인은 적용 안 시키고 내가 본인은 물어봤잖아. 패스하고. 바로 그만두면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그거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직방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그만뒀으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그대가 그만두면 임기 맞춰진다. 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다. 자기 임기는 끝까지 보장돼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독임제 이거 자기 혼자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을 대통령 추천 몫을 해주면 아름답게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아름답게 합의하겠다나 뭐 해결하겠다. 거기 아름답게가 왜 나오죠? 사랑스러운에 이어서 저는 근데 이분이 저러는 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죠. 어그로. 의도가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정치적 요즘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몸집을 키워보겠다는 건데 요즘에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로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요즘에 변화돼서 아주 아마 많이 나왔는데? 가박이 올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에 와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옆은 아니고 왜? 앞에 앉는 거지. 쉽지 않는데. 야당이니까. 자. 저 당에서도 안 받아. 근데 그 방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이 방통위원장을 그러니까 방통위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는 이게 정부 조직 개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영 간사가 국정기획위원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이미 보관을 거의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최종안이 나와야 이제 말을. 예, 그거 짜잔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TN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댓글에. YTN 맞아요. YTN. 네.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YTN 어떻게 되는 거예요? YTN 출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법이 또 통과되면 블랙리스트예요 네. YTN에.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발효되면 3개월 이내에 YTN과 연합뉴스 TV는 노사 합의로 사장 공모제를 도입을 해야 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YTN 그 매입 과정, 매각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YTN 노조가. 그거는 법적 행정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법적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인 거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매각 과정에 대한 행정 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게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이 네, 시스템에 그건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교체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매입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사장도 마음대로 못 보낼 거면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데. 네. 그 기업이 고민한다는 이미 얘기가 있어요. 보도를 보니까 그 무리하게 YTN도 인수하고 하면서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회할 것 같아. 뭐 이거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그 사장을 자신들이 하고 그 사장에 의해서 방송 방향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방송법이. 보도 채널은 사회의 공기이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힘이 속으로 깜짝 놀랐다.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정 반대로 해왔죠. 네. 항상 이명박이 집권하면 종편 만들고 어떻게 장악할까를 연구해왔지. 내려놓는 거는. 그걸 내려놓는 거는 처음 하는 일인데. 그래서 YTN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또 하나는 변경 승인할 때 1년 안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YTN을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4월 30일 날 제출이 돼서 어제 현장 실사를 YTN에 방통위가 나가요. 해당 그 담당 공무원이. 예.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건 그 이전에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달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체 감사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YTN에 대한 감사 자체 계획을 감사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자체 감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를 감사하게 되냐면 이동관, 이상인, 그다음에 김홍일, 이상인, 이진수까지. 이진숙은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했는지를 또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피해 혈투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방통위가 스스로 이동관 체제부터 시작됐던 그 YTN 매각 2인으로 매각시킨 그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히도 어. 스스로 웃기는 일단 거죠. 해보겠다는 거죠. 웃기는 거죠. 감사히도. 근데 지금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방송사가 유진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YTN의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방통위는 뭐를 하냐면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그 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안 했죠. 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최대치로는 취소 사유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으로 보고했을 그때 지난번 경우에 국감 때도 저 지적했었는데. MBN이 이거는 이제 유진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유진에게 묻는 건데 근데 유진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이 한 거거든요. 변경 승인할 이건 때. 절차를 묻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MBN의 경우가 거짓으로 방통위에 신고를 했던 게 있어서 당시에 경영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들이 1,000만 원 그 법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유진이 YTN을 사가면서 지키기로 한 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켰느냐 이건 유진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네. 유진이 사가도록 한 그 절차에 대한 책임도 묻는 거 아니에요? 네. 따로. 맞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판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아마 향후 6개월 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감사로 김건희 특검하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이 수사 조사를 하면 방통위의 그동안 2인 구조에서 했던 이런 불법 행위가 굉장히 이제 드러나는. 그거 이외에 유지는요. 김호준 총수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YTN 대법관이 돼도 할 일이 많고. 그럼 일주일씩 시켜주세요. 대법관 일주일하고 방통위원장 일주일하고. 예. YTN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유진의 불법 경영 행위로 의심되는 것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그 천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뭐 시체말로 땡겨오고 그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수백억 원을 조달해 가지고 지금 유진 본사 건물을 세워요. 그걸 이제 임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기업이 총수 일가 개인 기업이에요. 지분 관계를 아니고 보면. 유총수. 그거를 김총수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한 다음에 어. 수백억짜리 회사를 키운 다음에 팔아먹어요 지분을. 그러니까 유경선 회장 등등이 그 지분 판 돈을 그건 다 챙기고 경제사범인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됐어요. 유진은 근데 YTN을 잘못 건드렸다가. 또 하나가 유진으로 왜 갔느냐가 우리가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 굉장히 궁금했죠. 그 부분이 지금 방송을 하던 것도 비어있어요. 아니고 네. 방송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기업이 왜 갑자기 YTN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 했죠. 과정에서 회계법인 문제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3일 회계. 그럼 오, 다 약속을 어기고 작은 특검 대상인 것 같은데. 네, 특검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진 그러면 YTN을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네. 통일교 쪽, 핸드백으로. 그다음에 또 뭐 히읗, 시옷 기업 뭐 이런 데가 침을 맞아요. 뚝뚝 예. 흘려서 김건희 쪽으로 선을 대려 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통일 쪽은 나왔잖아요. 네. 건진 법사를 통해서 네. 핸드백. YTN을 인수하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유진은 그냥 어떻게 된 독자적으로 거지?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서 이 의문이 부분도 남죠. 규명 대상입니다. 의문이 없죠. 그 많은 노비를 다 뚫고 유진은 어떻게 가능했나. 가방에 아, 그래서 유진은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아들 원하는 거 시켜주려다가 지금 YTN 잘못 건드렸어요. 아마 유진 기업 총수도 우리 김 총수님 말고도 거기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팅을 한 허망하게 것 같은데. 배팅했다고 봐야죠. 배팅을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작은 특검거리가 아닐까? 거기서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일단 나왔죠. 김건희는 통일교로 해서. 네. 예. 그런데 저는 통일교로 실패했으니까. 예. 윤석열은 안 나오고 김건희가 나오면 더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안 나올 것 같아. 거기는 근데 한두 배. YTN 그러니까 유진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방통위 심사를 받는 그때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들어갑니다. 최상목의 후배가. 네. 그래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의 관계도 따져봐야 돼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당시의 비서실장을 주목합니다. 정비서실장이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최상목과 같은 라인이었어요. 정실장 김모라고 해야 되겠지? 김모. 맞아요. 정실장 말고. 아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분 다 언론인 출신. 저희는 늘 취재가 습관이라서 취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YTN 청문회 내부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네, 내부 종사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MBC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때 국민이 지킨 거지만 결국은 MBC 종사자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다 할 일을 하니까 맞아요. 국회가 맞는 도와주고 싶. MBC 정말 잘 버텼지 그때. 네, 그래서 YTN도 지금 그 기로에 섰는데 최근에 보면 YTN 내부 종사자들 그리고 노조가 정말 야무지게 싸우겠다 이렇게 각오한 것 지금 같더라고요. 합법 파업 들어간 지 예, 꽤 예. 됐고요. 지금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파업을 이미 한 달 전에 결의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지금 파업 업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 만나고 있고 유경선 회장 자택 앞으로도 몰려가서 피켓팅을 하고 지금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보도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YTN 기자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김백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과했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2024년 작년 4월에 취임하자마자 YTN의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KBS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죠. 박민 사과하고 뒤끝이 안 좋았는데. 네, 그걸 쫓아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또 뒤끝이 안 김백도 그럴 수 있겠네. 좋을까? 자, YTN 그 청문회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언제까지 방통위원장? 이진숙이요. 이진숙 방통위원. 최민희네? 정신 차려 총수. 아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싶었어요. 저도 이거 아니 뭐야? 뭐 인사 개입인가요? 그게 아니라 당 대표 나가나? 왜냐하면 네. 위원장은 당 대표 나가면은 위원장 못 하잖아요. 3파전이 되나? 2파전에서? 어쨌든 이진숙. 언제까지 하십니까? 예, 이 언제까지 부분은 합니까? 이 두 부분에 분의 표정이 대하여는 되게 저 가만 좀 계세요 좀. 이진수 방통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예. 어쨌든 이진숙이 여러 가지 트릭을 쓰고 있으나 네. 자기만은 임기도 그 보장해주고 그리고 더 바라건대는 독임제로 바꿔서 자기 또 마음대로. 대통령하고 같이 임기도 마치고 싶어 하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고요. 지금 왜 그러지? 대통령한테 빠져들었나? 아니 잼며 들었나? 아니 그 누가 그랬잖아요. 장관들이 잼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발언 총량보다 이미 넘어섰지. 지금 4회에 걸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 윤석열 때 장관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하는 국무회의 3 발언 시간이 훨씬 길다. 지금 3년 동안 한 그래서 것보다 네. 한 달 일단 만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일단 첫째는 이진숙은 빵진수 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진숙의 횡령 액수는 3억 7,500이고. 그거는 따로 한번 또 하죠. 예, 그래서 수사 받아야 한다. 요거는 수사 노정면 의원 받고 전공인 것 같은데. 예, 수사 받고 기소되면 예. 빵으로 그만둬라. 가나요? 예? 이거 말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팩트체크 네트라고 저희가 2019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을 태워서 맞아요. 네. 팩트체크 네트라는 그 언론사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협업을 해서 했던 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쓴 돈을 몽땅 토해내라라는 결정을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하자마자 했던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빵진숙 플러스 그 수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어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 시기에 SNS를 하고 또 대선 당일날 또 SNS 한 게 있고 대선 기간에 SNS를 하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폄훼 발언한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고발해 놨는데 그것도 속도를 내면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고 정치중립위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도 감사도 진행되고 안 있습니다. 되고 네 그래서 건이 있습니다. 네 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진짜 일 많이 바뀌었는데도 했네. 우리가 야성을 잃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야성을 잃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당인데 야성. 원래 여당은 일을 천천히 하는데 네, 저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자꾸 왜 혼자만 커피 드세요? 아 이거요? 자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아니 잠깐만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제가 7시 20분에 와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요 길모퉁이 카페에 갔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저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상의 법칙은 이게 뭡니까 앞에? 아 예, 이거 과방위원들 네 가방위원님들은 일하느라고 후원금을 그 독려를 못 하셨대요. 화면 그래서 좀 내가 띄워줘라야. 오늘 띄워줬어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상임이잖아요. 위원장님 얼굴 지우고 다 화면 전체로 해줘. 예, 화면 전체로 띄워주셔서 화면 전체로 해줘. 말씀하세요. 마무리. 네, 요것도 그래서- 띄워놓고 마무리하죠. 그래서 저희 상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이군요. 네, 네, 가나다 순. 노종면, 김현, 성이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머머, 한민수. 아 괜찮습니다. 과방위원 이름이라도 한번 얘기할게요. 네. 김우영, 김현, 노정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현. 장관님으로 가실 분 있네. 장관님은 네 스테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스테이. 가방일 못 떠나시겠대요. 장관 하면서 네, 네, 할 수 가능합니까? 있어요. 예. 어, 주요 의결할 때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자 이제 돌아가시죠 제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